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바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 자바 언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컴퓨터는 저장소를 크게 3개로 구분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택, 두 번째는 힙, 세 번째는 스태틱,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게 돼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학습한 중반부에 오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계속 스택과 힙만 다루다가 이제 학습 후반부에 이제 상세한 객체지향적 문법을 다루면서 그때 이제 스태틱이 나올 예정입니다. 스태틱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메인이라는 메서드 부분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프로그램 언어가 첫 줄부터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줄까지 코드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 코드들이 따로 저장되는 데이터 영역이라고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예제를 실행을 시키면 데이터 영역에 첫 줄의 코드부터 마지막 줄의 코드까지 다 로드가 됩니다. 쭉 전부 다 올라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실행되는 명령어는 스태틱이 붙은 애들이 실행이 됩니다. 조금 주석을 달면서 표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문서 전체의 코드가 데이터 영역에 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문서 내에서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명령어는 우리가 아직 공부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변수와 그리고 메서드 이 2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메서드가 무엇이냐? 메서드는 어떤 문법적으로 영어 단어 뒤에 소괄호가 들어있으면 이를 메서드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네임 메서드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그럼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if문, 그리고 for문, 그리고 while문, 뭐 dowhile도 그렇고요. 이 부분들도 사실 전부 소괄호가 붙어 있는데요. 이 문법들은 이제 제어문이라는 문법으로 따로 있어서 이 녀석들은 메서드에서 제외가 되고요. 메서드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외에 예를 들면 우리 system.out.print 그리고 print.ln, printf 배웠죠? 얘도 영어 단어 뒤에 소괄호가 들어있죠? 얘 또한 메서드라고 하고요. 우리 랜덤 사용하기 위해서 len.nextInt 사용했죠? 이것도 영어 단어 뒤에 소괄호, 이것도 nextInt 메서드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코드가 다 올라가고 스태틱이 붙은 명령어, 변수나 메서드가 이제 실행이라기보다는 또 메모리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태틱이라는 메인 메서드가 사실은 이 스태틱 영역에 들어갑니다. 아직 완벽히 이해는 안 되실 수 있어요. 저 1번과 2번은.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 스태틱이 붙은 아이들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구분 짓고자 앞에 클래스명도 사실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명이 조금 그런데 한마디로 배열 9 개념 01 메모리 구조 점 메인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스태틱 영역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 메인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명령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 메인이 자동으로 또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출이 되면 어디에 생성이 되느냐? 요 스택 영역에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쌤이 말하고자 하는 2번 그리고 3번 메인 메서드 호출 요 부분이 요 2번과 3번이 우리 친구들이 쌤하고 메서드를 공부해야 사실 완벽히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은 했지만 완전 축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두 번째는 현재 자바에서는 무조건 메인 메서드, 로드, 실행 이렇게 일단 암기를 해주세요.
쌤이 지금 막 스태틱도 설명하고 이랬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1번 데이터 영역의 코드 전체가 올라간다. 두 번째, 무조건 자바는 메인 메서드가 실행된다. 그리고 이 메인 메서드는 스택이라는 영역에 생성이 된다. 요거까지 1, 2번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태틱과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은 차후에 다시 더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 메인 메서드 내에 있는 코드를 첫 줄부터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하면서 메모리에 할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제서야 위에서 아래로 코드를 읽으면서 작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일단 주석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그릴 필요가 없고요. 지금 변수와 그리고 배열이 있는데 가장 친숙하고 쉬운 변수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일반 변수를 그림을 그릴 때에는 스택 영역의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이거는 쌤하고 앞으로의 무조건 약속인데, 변수를 그릴 때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요. 위에는 변수명, 그 변수명이라는 건 배열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변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스 내부에는 값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일명 주소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변수 A에 10을 저장하는 코드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 또 변수 B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분간 스택이 없기 때문에 잠깐 지우고 실습을 진행할게요.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일단 new라는 키워드가 자바에서 등장하면 무조건 힙에 그려야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ew. 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흰 메모리에 정수형 방을 3개 생성해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 우측에 있는 코드들이요. 그래서 힙에 인트형 방을 3개 만듭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new가 없는 왼쪽에 인티저 대괄호 ARR은 힙에 그리는 게 아니라 스택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모든 변수는 사실 그 고유한 주소가 있는데, 요 new 인티저 방 3개를 생성했을 때 이 고유 주소가 바로 ARR에 저장이 되는 게 사실은 배열의 원리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배열은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배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값이 자동으로 그 자료형에 맞춰서 저장이 된다라고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게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 없이 ARR을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쌤은 그림에 별이라고 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되고요. 네. 앞에 대괄호가 배열을 뜻하고 두 번째 i가 인트형 배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뱅이를 구분자로 여기가 이제 주소값이에요. 네, 이 주소를 이렇게 일일이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동그라미, 세모, 별, 도형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RR 대괄호 0,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대괄호 자체가 힙에서 스택에서 힙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RR의 0번째 방으로 가서 그 값을 200으로 변경해줘 라는 의미가 돼서 실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이처럼 200.00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메모리는 크게 스택, 힙, 스태틱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메인은 무조건 실행이 되는데 스택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 메인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순차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특히나 자바 코드에서 new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이를 힙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사실 쌤이 예를 들면 A랑 B에는 특별히 주소를 적지 않았는데, 원칙은 이 아이들도 전부 고유 주소가 있어요. 심지어 이 ARR조차도 자기 고유 주소가 있어요. 있는데
당장 다루지 않고 쓰임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단 배열만 주소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고유 주소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부분만 주소로 표기를 한 겁니다.